안녕하세요. 이무기입니다. 1885년도 중국에서의 윤치호의 일기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학교에 가기로 바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학당에 가보고 또 저녁 때 다시 혼자서 교사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때부터 윤치호가 어떻게 보면 서양 공부를 본격적으로 접한 건데요. 첫 공부는 지리와 문법을 배웠네요. 지리도 굉장히 근대의 학문이죠. 그리고 이제 2월 3일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값도 비싸지만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되기 이제 싫어서의 이유가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2월 10일 이날이 윤치호 생일인데 생일날의 일기도 딱히 뭐 특별한 내용 없이 뭐 그냥 짧아요. 공부하고 뭐 밤에 뭘 먹었고. 다음에 이제 금년 금음날에 이제 윤치호가 하늘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앞편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날도 제대로 수업은 안 했는데 뭐 선생 댁에 가서 신문을 읽고 하루를 보냈네요. 3월 3일 그리고 이제 3월 4일 그래서 3월에도 여전히 학원에서 뭐 음식 먹고 학비 내고 공부하고 뭐 이런 내용들. 3월에도 결심을 하네요. 그래서 윤치호의 일기를 보면 결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4월 18일 일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결심을 하고, 5월 24일 이때부터는 주로 공부한 내용들이 주가 되는데요. 이날은 수업을 안 해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서 또 보고 느낀 내용들을 또 적어놨어요. 그런데 청이는 귀천을 막론하고 공원 밖에서 주저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니 천국인들이 수모를 받는 것이 한탄스럽기도 하거니와 그 스스로 큰 체하는 것이 더욱 가증스럽기도 하다. 서양 남녀들이 세상을 횡행하나 능히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니 문명의 귀중함이 부럽다.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원통하고 우리나라가 떨치지 못하는 것이 매우 근심스럽고 일본인들이 능히 변화한 것이 참으로 대견스럽다. 그리고 6월 11일엔 펠리스의 망국사라는 책을 샀네요. 윤치호가 이때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사서 읽어요. 그래서 6월 16일 이날은 미국 이언이라는 책을 읽었네요. 이언은 뭐 속담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 속담에 대한 책을 읽었네요. 7월 11일 이날은 뭐 주머니 칼, 연필 이런 걸 얼마 주고 샀는지 이런 내용들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고요. 7월 20일부터 시험이 시작돼서 어떤 과목들을 이제 시험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산학이면은 뭐 산수, 수학 이런 거. 다음날 7월 21일엔 격치학, 물리학 시험, 7월 22일에는 지리 시험인 듯 하고요. 다음날 7월 23일에는 문법이랑 읽을 독해서 독본 시험 보고, 7월 24일에 시험이 끝났는데 나가미 군이랑은 왜 한 침대에서 잤을까요? 그래서 7월 25일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윤치호가 1등을 했어요. 1등 윤치호, 2등은 이제 절친 나가미군, 3등은 찌양짜이오라는 사람, 이후는 뭐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번 여름 시험에서 내가 수석을 하자 진아 학생 가운데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고 내가 책을 보고 답안을 썼다고 몰래 헐뜯는 자도 있었다. 심하다. 호인이 말을 지어내고 잘못을 찾음이 이와 같음에 이를 얻는가. 내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어찌 책을 보고 답안을 쓰는 등 비루한 짓을 하겠는가. 잘난 윤치호를 중국인들이 시샘했나 봅니다. 7월 27일에도 어떤 공부를 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8월 11일 이날 일기를 보면 이날 그 미국 선생네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나 선생 부인이 일본말이 막 아름답다고 하면서 나도 조선어 배우고 싶다 하니까 윤치호가 굳이 왜 조선어를 배우려고 하시냐 그래요. 근데 옆에서 나 선생이 옳다고 하면서 맞다, 윤치호 말이 맞다 그러면서 차라리 북해로 가서 얼음을 뚫고 고기를 잡는다든지 남아프리카에 가서 금수나 야만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오히려 조선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배우느니 차라리 광동어나 상하이 토어를 배우는 게 낫겠지 않겠냐 이렇게 했대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이기지 못하겠다.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다. 사실 나 선생 말이 맞는 말이고 반박 불가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윤치호가 중국에 있으면서도 항상 신문 같은 걸 많이 읽으면서 조선 소식이나 일본 소식, 나아가서는 세계 소식들, 정세 같은 것들을 읽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3월 26일 이날 신보를 봤더니 1월 17일에 고종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셨다고 한다. 창덕궁에 음물, 좀 음침한 일 같은 게 많아서 이러이러하다더라. 그리고 러시아가 제주를 엿본다는 설도 있었고, 4월 10일 이렇게 세계 뉴스에도 관심이 있고, 4월 12일에도 강화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들었다고 되어 있고, 5월 23일에는 텐진 조약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6월 4일에는 영국 함대가 이제 우리나라 거문도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느낀 점까지 적어놨는데, 우리나라는 군대는 약하고 백성은 가난하고 내정은 닦지 못하고 있는 터인데 외환이 이와 같다. 알지 못하겠다. 조선이 능히 며칠이나 견디다가 남의 땅이 되어버릴 것인지를. 되어버렸지, 결국 남의 땅이. 생각이 이에 미치니 걱정이 되고 근심이 깊어져 부끄럽고 원통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렇게 속상한 윤치호를 절친인 이제 나가미군이 위로를 해주는데요. 6월 6일 일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언급되는데, 나가미군이 이 사람 말을 소개해주면서 응원을 해줘요. 뜻 버리지 말고 급히 도모하지 말라고. 1884년도에 미국 공사나 이제 윤치호의 아빠, 윤치호의 입장과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역시. 6월 11일 일본 신보대요 거문도에 대한 소식과 밀렌도르프 얘기가 나와 있고, 6월 15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조선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런데 들으니 근래 상께서도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 듣고 보니 엎드려 한탄스럽고 원통함을 이기기가 어렵다. 고종이 윤치호를 의심한다는 소식, 그리고 그 백랑이라는 여자랑도 편지를 막 주고받는데 민비 역시 윤치호를 크게 의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씁쓸해하는 그런 내용. 6월 18일의 일기를 보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일본 망명 후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갑신정변 사람들 얘기들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요.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6월 20일 이날 일기가 굉장히 긴데요. 그때 윤치호가 계속 나라 소식을 전해 듣는데, 지금 나라가 너무 백성들이 살기 힘든데 조정에서 신하들은 뭐 나라 근심하는 거, 그리고 밀란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6월 26일에 근일에 이제 신보 내용을 받아 모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선의 지금 사세는 위로 임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아래로 쓸모없는 사람이 조정에 가득하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물이 말라버린 곳에 있는 고기와 같고 도적의 횡행함이 숲속에서 벌떼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비유가 진짜 멋지죠. 군대는 있으나 단지 이는 오합의 무리이며 재물이 없어 개미똥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다. 그 오합지졸들 할 때 그 오합의 무리들, 까마귀 무리들, 그런 거 비유. 북쪽의 독수리 러시아가 힘을 길러 곧 기회를 기다려 날개를 떨치려 하고, 서쪽의 사자 영국이 탐욕을 내서 이미 문으로 들어와 방을 엿보고 있다. 사방의 이웃에게 잠식될 염려가 눈앞에 나타나 있어 조선의 계란을 쌓아놓는 듯한 위태로움을 말로 다할 수가 없다. 더욱 돈미의 수모를 받음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가진 인사라면 걱정하고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월 29일에도 일본 신문을 통해서 밀렌도르프 소식을 또 듣고, 8월 22일에 일본 신문을 보니까 대원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대원군 쓴 한자를 보면은 대완근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완이 완고하다, 고집세다 이런 뜻이라서 약간 대원군의 그런 성격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좀 언어 유희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듯 해요. 8월 31일 이날 친구들과 함께 고종의 탄신일에 같이 만세를 빌자 약속을 해요. 윤치호를 의심한 고종이지만 고종에 대한 충성심이 보이고요. 9월 3일 이날은 우리 성상의 탄신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임금의 만수를 빌다. 약속한 그 음력 10월 25일에 만나서 만수를 빌었네요. 그리고 만난 김에 이제 민영이 뒷담화도 좀 했고요. 10월 3일이랑 10월 5일에 밀렌도르프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11월 1일 음력 9월 25일인데 민비 생일이에요. 그래서 무강하기를 빌었고요. 12월 14일에 일본 신문을 통해서 친했던 김옥균 소식도 계속 관심 갖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데, 아직은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다음을 기다려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8월 일기부터 민주호, 윤정식이라는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반년 만에 만났다는 게 조선에서부터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윤치호 집안 소식도 좀 전해주고, 들어보니 운태, 민영익이 텐진에 있다는 소식도 듣고요. 또 들으니 고종이
구걸, 그러니까 옛날 걸, 경복궁으로 이어해서 담장을 쌓아가지고 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백성은 가난하고 재용은 없는데 토목사업을 또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내용들.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또 국내 사정에 대해서 한담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8월 달부터 일기를 보면 이 민 씨와 윤 씨 두 양군과 엄청 자주 시간을 보내요. 고종 탄신일 때도 같이 만수를 빌었고 거의 매일 만나는데, 9월 6일에 나가미군이랑 함께 양군을 방문했는데 내일 저녁에 두 벗이 텐진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나가미군이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송별회를 해줘요. 그런데 양군이 떠난다는 다음날이 됐는데 양군이 윤치호랑 나가미군을 환대했다고 나와 있어요. 양군이 텐진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뱃삭이 없어서. 9월 13일에도 양군을 이제 방문해서 만났는데 들으니까 탕사오요라는 청나라 사람이 이 두 양군의 학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 하고 알게 된 내용. 9월 21일에 양군 중에서 윤군이 찾아와서 자기 친구 중에 김하구라는 친구가 왔다는데 윤치호를 보기를 청했다고 해요. 김하구라는 친구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김군이 뭐 이렇게 이만큼 뭐 쐈다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다음날 일기에도 보면 전날 같이 술을 많이 마셔서 아침에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 근데 또 만나요. 저 술과 서양 요리 먹고 실컷 취했고 동양다루에도 가고 기무가 쓴 비용이 이렇게 큰 돈 13원이었다. 일기를 보면 윤치호가 한 달에 타서 쓰는 그 생활비가 3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윤치호가 김하구한테 10원을 빌리려고 만나러 이제 가는데, 가서 얘기하는 게 나한테 빌려준 돈 경성에 돌아가서 우리 아빠한테 받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김하구가 이거는 공적인 자금이라서 사사로이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갚아 대접할 수가 없으니 서글플 따름이다. 9월 25일 이 1주 동안 공부가 부실하였다. 경계하고 경계해야겠다. 양군들이랑 기무랑 많이 놀아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도, 그러니까 쭉 10월까지도 이 양군이랑 김하구가 안 떠나가지고 계속 만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양군을 도와주는 청나라 사람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10월 12일에 양군을 만났는데 듣자하니 탕사우요가 돌봐주질 않는다고 윤치호한테 얘기하면서 입학할 돈을 꿔달라고 해요. 근데 윤치호는 또 우의로 인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꺼줘요. 그래서 10월 15일에 이제 들어보니까 탕사우요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이유가 윤치호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윤치호가 이제 뒤에 덧붙인 코멘트를 보면 탕사우요가 날 싫어하는 게 목가와의 연결고리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17일에 양군한테 빌려줄 돈 36원을 찾아요. 돈도 없으면서 자기 한 달 생활비보다 더 큰 돈을 꿔줘요. 그런데 11월 8일부터 갑자기 이 두 양군이 수상해져요. 그래서 양군이 거처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그리로 방문을 했는데 못 만나요. 그래서 11월 19일 점심 때 신씨라는 사람이 윤치호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운태 민영익이랑 양군이랑 어젯밤에 같이 배 타고 영국으로 떠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뒤통수 맞았죠. 그래서 뭐 그래, 민영익은 그렇다 쳐도 양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의 말이나 편지도 없이 떠날 수 있냐 하고 굉장히 속상해하죠. 12월 27일의 일기를 보면 이날 신씨가 찾아와서 막 민영익 욕을 해요. 민영익은 임금의 은혜를 모를 뿐 아니라 또한 불효하다. 민영익을 호랑이 가죽의 양 같은 마음, 호피앙심이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제 10월 이후부터 운미는 그대를 꺼리는 마음이 있었다. 전에 상하이에 있을 때도 그대와 자주 만나려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1885년도의 마무리는 믿었던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은 이야기로 씁쓸하게 마무리되는데요. 1885년도 일기를 읽다가 재밌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하나는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치호 일기를 보면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이 경계해야겠다 하면서 다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12월 8일의 일기를 보면 책을 눌러놓는 서진에 대해서 3가지의 경계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3개 서진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일전에 반값 치를 때 보니 양은 중에 한 매가 위조한 것이었다. 이때 스스로 경계할 때 내가 만약 조심하였다면 어찌 이 같은 잘못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경계하고 나서는 과오가 없을 것이다. 근데 다음날 책상 위에 놓고 갔는데 그 은으로 된 서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았는데 없길래 아, 이거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또 경계를 한번 해요. 내가 본래 물건 간수에 주의하지 않는다. 늘 문이나 상자를 열어놓은 채 출타한다. 전에는 다행히 잃어버린 것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서신을 잃어버렸다. 어찌 내가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고 내가 방심한 게 잘못이다. 스스로 이제 경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둔 채 찾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책을 꺼내다가 찾았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경계를 해요. 이전에 내가 자세히 살폈다면 헛되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헛되이 신심을 어지럽혔겠는가. 마땅히 매사를 자세히 살펴 망령되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남과 원한 맺는 것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심심하여 적어둔다.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1886년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